진짜로 내가 죽인 줄 알아요? 스텔라장 여사님, 정말 제가 두 사람을 죽였다고 믿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침대에 반쯤 기댄 민두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는데요.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또렷했어요. 마치 마지막 변론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스텔라장의 심기를 건드려 버립니다. 완전히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정호세까지, 손녀 백미소까지 망가뜨려 놓고 이젠 거짓말까지 해?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30년 동안 쌓인 원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손이 민두식의 목으로 향하는데 그 눈빛은 진짜 죽일 듯한 살기로 가득했죠. 크어. 민두식은 숨이 막혀 들어가면서도 겨우 말을 잇습니다. 난 겁은 많아도 내 자식 사랑하는 사람까지 직접 해치진 못해요. 숨이 거의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겁주라고는 시켰는데요. 그 선을 넘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스텔라장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사실 그녀도 속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민두식은 비겁한 인간이긴 하지만 끝까지 살인만큼은 주저하는 소심한 비겁함도 함께 가진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 놈이 정말 직접 죽음의 지시를 내렸을까?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쾅!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여사님, 모태주와 문태경이었어요. 민두식 목을 움켜쥔 스텔라장의 모습에 두 사람 다 얼어붙는데요. 모태주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본능적으로 뒤로 감춥니다. 뭔가 엄청난 게 들어있다는 듯이 말이죠. 문태경은 당장 달려들어 스텔라장을 떼어냅니다. 여사님, 손 놓으세요. 이 사람 지금 죽어버리면요. 우리가 캐온 진실도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고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의 압박 끝에 민두식 숨이 겨우 돌아옵니다. 크아컥. 희미하게 눈을 뜬 민두식은 문태경을 보고는 어이없다는 듯 웃어요. 날 구했어? 날 죽이려던 그 문태경 본부장이. 문태경은 굳은 표정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아직 벌도 제대로 못 받으셨는데 이렇게 편하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누가 어떤 말을 왜 왜곡했는지 끝까지 다 밝혀야죠. 왜곡이라는 단어. 스텔라장의 귀에 그 말이 탁 걸립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보다 한 발 앞서 모든 판을 짜놓은 느낌이에요. 뭔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확 몰려오죠. 바로 그때 모태주가 조용히 봉투를 들어올립니다. 어머니, 오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거 다 까보려고 준비했거든요. 목소리는 차분한데 그 안에 담긴 폭탄의 무게가 느껴져요. 정호세 사건부터 한경수 사장 사건,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가정부 공실장 기록까지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립니다. 스텔라장의 표정이 굳어요. 민두식도 창백하게 질려버리고요. 두 사람 모두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실장. 평생 가정부로만 살았던 그 여자. 늘 그림자처럼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존재. 그런데 지금 그녀의 이름이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모태주가 서류를 살짝 펼쳐 보입니다. 거기엔 녹취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지시 왜곡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이 한 말은 겁만 줘라였습니다. 근데 실행범에게 전달된 말은 처리하라였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죠? 민두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진짜로. 스텔라장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모태주를 바라봅니다. 그럼 내 아들은? 정호세는 누가 죽인 거야? 모태주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것도 다 녹음 파일에 있습니다. 공 실장이 직접 지시한 거요. 왜? 왜 그런 짓을? 경채양 때문입니다. 정호세 씨가 경채양을 가난한 화가 생활로 끌고 가는 걸 막으려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원수로 여겼던 남자는 사실 겁쟁이 공범이었을 뿐이고 진짜 악마는 늘 곁에서 웃고 있었던 가정부였다는 진실 말이에요. 스텔라장은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하하 30년이야 30년. 내가 이 사람 원수로 미워하면서 산 게. 민두식도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립니다. 나도 속았어. 내 지시가 제대로 전달됐다고만 믿었는데. 문태경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둘 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집어치우세요. 회장님은 겁주라고 시켰고 여사님은 복수만 생각했죠. 그 틈에서 진짜 악마가 놀아난 거예요. 모태주가 봉투를 꽉 쥐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오늘 주총에서 이거 다 터뜨립니다. 공실장부터 시작해서 이 집안에 숨겨진 모든 거짓말까지요. 병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스텔라장과 민두식은 동시에 깨닫습니다. 이 판의 진짜 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요. 그리고 곧 밝혀질 진실 앞에서 이 집안 사람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걸요. 오늘 끝장 봅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요. 아침 일찍 정루시아 아니 본명인 백설이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중얼거렸는데요. 검은 정장을 꿰입은 모습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 같았어요.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민강유통 본사 로비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리죠.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집안의 더러운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임시 회장 대행이라는 걸요. 복도 곳곳에서 속삭임이 터져나옵니다. 오늘 주총에서 진짜 뭔가 터진다더라. 회장님 비리 다 까발린데. 민경채 사장님 표정 봤어? 완전 새하얘졌던데.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냐? 민경채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지만 밤새 울었는지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은 자꾸 떨렸고요. 옆에는 공 실장이 딱 붙어서 주변을 예민하게 훑어보고 있었는데요. 그 손가락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뭔가 이상해요. 사람들이 우릴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공 실장이 불안하게 속삭이자 민경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잘라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요. 내가 아직 최대 주주예요. 아버지 지분 28%, 내 지분 15%라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잊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자꾸 떨렸거든요. 바로 그때 로비 입구로 스텔라장이 들어섭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어요. 수수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도 장현숙이 아니라 스텔라장으로 불릴 때의 그 냉혹한 위압감이 공간 전체를 꽉 채웠거든요. 그 옆에는 민세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요. 스텔라장은 백설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한마디 던집니다. 오늘 우리 각자 아들딸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가보는 날이네. 말은 차분했는데 눈빛 속에서는 피난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저기가 느껴졌죠. 백설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도 각오는 했습니다, 여사님. 오늘 이후로는 이 집안이 다시는 예전처럼 사람을 함부로 짓밟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흐르는데요. 주변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최상층 회의실 앞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자 모태주가 살짝 백설의 쪽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합니다. 루시아 누님, 준비해둔 거 전부 정리했습니다. 녹취 파일, 출생 기록, 공실장 계좌 추적 자료까지요. 근데 이거 경찰한테 먼저 넘길지 여기서 바로 터뜨릴지는 오늘 결정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설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주주총회 표 대결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인생 전체를 건 전쟁이었어요. 내 딸 미소, 정호세 씨, 그리고 나를 버렸던 그날까지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을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주주들과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사회자가 의례적인 인사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는데요. 쾅! 예상보다 훨씬 이른 타이밍에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진한 남색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찰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어요. 누군가는 입을 떡 벌리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경찰 한 명이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민강유통공 실장님, 여기 계십니까? 그 순간 공 실장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어깨가 눈에 띄게 들썩이는데요. 손은 책상을 움켜쥐며 떨리고 있었어요. 민경채도 그제야 헉하고 숨을 삼키며 공 실장을 쳐다봅니다. 뭐야, 왜 경찰이 여길? 공 실장은 억지로 웃으려 하지만 입술이 굳어버립니다.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에 무슨 일이? 아니요,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한 걸음 다가서며 수첩을 펼치는데요.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입니다. 사회자는 당황해서 회의 안건도 넘기지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서 있고 주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뭔데? 무슨 일이야? 공 실장이 뭘 했길래 경찰이? 오늘 주총 완전 엉망되는 거 아냐? 스텔라장은 단 한 사람만 바라봅니다. 공 실장.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요. 그래, 이제 시작이네. 30년 동안 내가 원수로 오해했던 남자는 사실 이용당한 바보였고 내 진짜 적은 바로 너였던 거지. 민경채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공 실장 팔을 잡습니다. 실장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실장님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공 실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모태주가 천천히 봉투를 들어올립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는데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두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죠. 백설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주주총회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회사가, 이 집안이 지난 40년 동안 저질러온 모든 죄를 밝히는 날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입니다. 40년? 무슨 소리야? 대체 뭘 밝힌다는 거야? 민경채는 이미 눈물이 글썽거렸고 공 실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텔라장은 주먹을 꽉 쥐고 백설이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 판은 이미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요. 경찰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공 실장님, 동행 부탁드립니다. 도원실업 한경수 사장 부부 사망 사건, 정호세 화가 교통사고 위장 사건, 그리고 영화 바꿔치기 건 관련하여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회의실이 폭발합니다. 뭐라고? 바꿔치기. 누구를? 사람까지 죽였다고. 민경채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공 실장은 이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고요. 백설이는 차갑게 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예요. 회의실 문이 다시 닫히고 경찰이 공 실장을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공 실장이 비명처럼 외칩니다. 나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들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도 여사님도. 그 비명이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데요. 아무도 그 말을 막지 못했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공 실장이 경찰에게 팔을 잡혀 앞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멈춥니다. 도원실업 한경수 사장 부부 사망 사건. 경찰이 차분하게 혐의를 읽어내려가는데요. 그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음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정호세 화가 교통사고 위장살인 사건. 주주들 사이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40년 전과 16년 전 발생한 영화 바꿔치기 관련 조사건입니다. 완전히 폭탄이 터진 거예요. 회의실 공기가 한순간에 끊기는 느낌이었는데요. 누구도 쉽게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공 실장은 그제야 비명처럼 소리칩니다. 나 혼자 한 일 아니에요. 회장님이 먼저 시켰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민두식을 가리키는데요. 겁을 줘서 다시 무릎 꿇게 만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순간 모태주가 드디어 봉투를 열어 녹음기를 꺼냅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기계로 쏠리죠. 자, 한번 들어보시죠. 30년 전 진짜 지시가 뭐였는지.
스피커에서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가서 한 사장한테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기만 해. 손은 대지 말고 겁만 줘. 민두식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살해 지시가 아니라 명백히 협박 지시였다는 거죠. 적어봐요. 내가 죽이라고 안 했잖아요. 민두식이 침대에서 외쳐대는데 그때 모태주가 차갑게 웃으며 두 번째 파일을 재생합니다. 이번엔 이걸 들어보시죠.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공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한 사장 부부를 처리하래. 이참에 깔끔하게 없애버리라고 하셨다고. 완전히 왜곡된 지시예요. 겁만 주라던 말이 처리하라, 없애버리라로 바뀐 겁니다. 와.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누군가는 저렇게까지 왜곡을 하고 입술을 달달 떨고 있고요. 이게 말이 돼요? 한 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가정부 하나가 회장 지시를 완전히 바꿔서 사람을 죽였다고요?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공 실장을 바라봅니다. 눈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한데요. 설마 정말 당신이 회장님 말을 그렇게 바꿔서 전한 거야? 공 실장은 민경채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개만 흔듭니다. 하지만 부정은 하지 못해요. 손이 떨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고 눈동자는 공포와 후회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스텔라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그럼 내 아들 정호세는?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날 밤 언덕길에서 차로 밀어버리라고 직접 지시한 사람도 너였다는 얘기야? 공 실장은 그제야 무너지는 얼굴로 중얼거립니다. 여사님, 아들은 우리 경채 아가씨를 망치고 있었어요, 뭐. 가난한 화가 하나에 빠져서 후계자 자리를 던져버리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공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요. 경채 아가씨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고요. 그 한마디에 민경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리죠. 자신을 위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마구 휘저어 놓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끝까지 가정부라고 무시하던 사람이자 가장 오래 곁에 있었던 어른이었고요. 당신 미쳤어? 민경채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납니다. 문태경은 주먹을 꽉 쥐고 말을 삼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건 어린 시절 장례식장이에요. 도원실업 한경수 부부의 관 앞에서 아무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던 그날의 공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나죠. 결국 그날 내 부모님을 죽음으로 보낸 사람도 이 여자였다는 거네.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누르는데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백설이는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여기서 분노에 휩쓸려 소리쳐버리면 준비해온 큰 판이 다 어그러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공 실장님 냉정한 음성이 회의실을 가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가야겠어요. 회장님의 지시가 어땠든 사람을 실제로 죽게 만든 선택은 공 실장님이 했다는 거죠. 공 실장이 고개를 들려 하지만 백설이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 망가뜨렸고요. 나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마요. 공 실장이 울분을 터뜨리지만 누구도 그 말에 동조하지 못합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기죠. 그때 모태주가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내듭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던 건 이게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서류로 쏠립니다. 이건 첫 번째 비밀일 뿐이에요. 모태주가 천천히 서류를 들어올리는데요. 진짜 폭탄은 이 다음이에요. 서류 상단에 적힌 단어가 천천히 읽혀집니다. 신생아 교체 보고서 마이너스 40년 전 1차. 회의실 전체가 싸늘해집니다. 신생아 교체? 40년 전이면. 주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민경채와 스텔라장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버려요.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 이제 곧 자신의 성과 이름, 피까지 전부 흔들려버릴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걸요. 공 실장은 수갑찬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녀가 평생 숨겨왔던 가장 큰 죄악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차례였으니까요. 경채야, 미안하다. 내가 내 딸이야. 수갑찬 손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은 공 실장이 울먹이며 내뱉은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민경채는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 들어왔던 우리 아가씨 대신 내 딸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뭐라고요? 민경채 목소리가 떨려요. 믿을 수가 없었죠. 자신을 평생 시중들던 그 가정부가 자신의 친엄마라니. 모태주가 침착하게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는데요. 민경채 씨와 공 실장 사이 유전자 일치율 99.99%. 40년 전분만 기록까지 전부 대조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 순간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아기, 지쳐있던 젊은 식모, 그리고 한밤중에 울려 퍼진 갓난아기 울음소리.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40년 전 그날 밤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나는 그날 출산하자마자 다시 일을 나가야 했어요. 내 딸은 곧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질 예정이었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집니다. 근데 회장님 댁 갓난아기는 금박 박힌 요람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비단 이불을 덮고 따뜻한 방에서요.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혔어요. 주주들 사이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바꿔치기 하면 우리 경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두 아기를 바꿨습니다. 민경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휘청거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를 붙잡는데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아요. 내가 40년 동안 자랑처럼 떠들던 재벌 2세 인생이 누군가의 욕심으로 훔친 자리였다고. 그 충격이 가슴을 때리는데 숨이 막혀버립니다. 한편 백설이는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얼어붙을 듯한 겨울을 버티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난방 하나 제대로 안 되던 차디찬 방, 배고파도 울면 혼나서 이불 끝을 뜯어 삼키던 어린 시절. 그 모든 시간이 저 여자의 욕심 한 번 때문에 생겨난 거였구나. 웃음이 나오려다가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모태주가 또 다른 봉투를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이번엔 더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16년 전 두 번째 바꿔치기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입니다. 또 두 번째라고. 이번에는 고등학생 민세리 양과 이미 세상을 떠난 백미소 양이 관련돼 있습니다. 스텔라장이 자리에 못 박힌 사람처럼 굳어버립니다.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뭐라고요? 세리가 미소랑 바뀌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공 실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데요. 여사님 손녀 백미소는 원래 회장님 댁으로 가야 할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말에 민경채가 비명처럼 소리칩니다. 뭐? 그럼 미소가? 경채가 정호세 씨 아이를 가진 걸 알았어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보니 아기가 열이 심하길래 응급차를 불렀죠. 그런데 응급차 안에도 출산 직후 산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기가 움직이질 않자 겁도 나고 우리 경채가 이 사실을 알면 앞으로 살기가 힘들겠다 싶어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공 실장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채는 아무 문제 없이 자신의 인생도 잘 살고 민강의 후계자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순간 민경채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럼 난 내 친딸을 몰라보고 괴롭히기만 하다가 결국 죽도록 내버려뒀다는 거네. 머릿속에서 백미소 얼굴이 계속 겹쳐 보였어요.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늘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귀를 찢듯 다시 들려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혀버립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내 딸을... 민경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동안 차갑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매몰차게 내뱉었던 말들이 전부 되돌아오는 거예요. 스텔라장은 손을 떨며 사진 2장을 바라봅니다. 백미소와 민세리 사진이었는데요. 한 아이는 이미 떠났고 한 아이는 내 앞에 남아있네. 둘 다 내 피인데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어.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이면서 스텔라장은 공 실장에게 다가가 뺨을 세게 올려붙입니다. 짝!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죄책감 덩어리가 됐어. 호세도 미소도 세리도 전부 내 손에서 꼬여버렸잖아. 공 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음만 터뜨립니다. 경채야,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널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널 제일 망가뜨렸네. 민경채는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지릅니다. 위해서? 날 위해서라고. 당신이 날 망친 거잖아. 내 인생 전부를 거짓말로 만든 거잖아. 회의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됐어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소리 지르고, 누군가는 멍하니 앉아 있고요. 그날 이후 공 실장은 구속수감되고 무기징역을 구형받게 됩니다. 법정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말했어요. 난 내 딸을 사랑했어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두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고 한 아이는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민경채는 하루아침에 재벌 사장에서 가정부의 딸로 낙인 찍힌 채 죄책감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내가 죽인 거야. 내 딸을 내가 죽였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그 말만 반복하는 민경채를 보며 간호사들도 안타까워했어요. 스텔라장은 남은 손녀 민세리를 끌어안고 하루하루 버팁니다. 세리야, 할머니가 미안해. 내가 진짜 우리 핏줄인 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민세리는 울면서 대답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저 이제 진짜 가족 생긴 거죠? 그 말에 스텔라장은 눈물을 흘리며 민세리를 더 꽉 안아줍니다. 백설이는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는데요. 이상하죠. 가슴이 시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허전하기도 하네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데요. 진짜로 내가 원했던 건 이 집안이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바꾸는 거였나 봐요. 하지만 그 순간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또 다른 유전자 검사지가 백설의 시선을 끌어요. 문태경 이름이 적힌 서류였죠. 태경 씨, 당신도 생각보다 이 집안이랑 훨씬 깊이 얽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펼쳐보는데요. 진실은 거의 다 밝혀졌지만 이 집안 피와 죄의 연결고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욕심이 만든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오늘 민강유통회의실에서 모든 사람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몇 달 뒤 민강유통 본사 로비. 백설이가 정식 회장으로 취임한 첫날이었는데요. 보육원 출신 싱글맘에서 재벌 회장까지 믿기지 않는 반전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전 직원을 모아놓고 백설이가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연줄, 뒷돈, 학연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과 성실함, 책임감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리에 연루된 임원 17명이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회사 복도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죠. 이럴 수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 중에는 민지섭과 오자경도 있었습니다. 장인 돈으로만 버티던 한심한 사위. 오자경은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난 이 회사 주주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백설이는 차갑게 대답했죠. 주식 3% 가지고 주주라고요? 그 주식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라 법적 효력 없습니다. 이미 변호사들 다 준비해뒀어요. 민지섭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돈, 장인어른 힘으로만 버티던 시절은 정말 끝났구나. 처음으로 자기 이름 석자만으로 평가받는 삶이 시작된 거죠. 쓸쓸했지만 어쩌면 이게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어요. 반전은 또 있습니다. 한때 공범으로 의심받았던 민수정, 기억하시죠?
그녀는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백설이가 직접 불러 말했거든요. 수정 씨, 예전 같았으면 저도 당신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민셀이랑 미소 편을 들던 그 모습, 제가 다 봤거든요. 민수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이번엔 절대 부끄러운 선택 안 할게요. 제 목숨 걸고 회장님 뜻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완전히 권력을 내려놓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백설이를 불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내 친딸이었구나. 평생 남의 딸로만 생각하고 이용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으세요? 평생 자신을 버린 친아버지를. 백설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와서 아버지인 척하는 건 솔직히 불편해요. 그래도 제가 이 회사를 키우는 건 제 딸들 미소와 세리를 위해서고 저처럼 보육원에서 울던 아이들 때문이에요. 그 정도면 우리 사이 정리 끝난 거 아닐까요? 냉정하죠?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어떤 사과도 지난 30년의 상처를 지울 순 없으니까요. 민두식은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기쁘게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 사이에 딸이 태어났는데요. 이름은 문소희. 백설이는 소희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미소야, 너의 새로운 막내 동생이 태어났단다. 앞으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약속해. 문태경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회장님이 무너지는 모습만 상상하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이 두 사람 웃는 얼굴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졌어요. 이상하죠? 백설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려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거요. 어느 봄날 백설이는 소희를 데리고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백미소의 묘였어요. 비석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기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죠.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널 괴롭히던 사람들은 다 벌받았고 이 집안은 더 이상 사람 목숨을 갖고 노는 곳이 아니야. 엄마가 회장이 돼서 바꿨어. 바람이 살짝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는데요. 백설이는 그 소리를 미소의 대답처럼 느꼈어요. 그래도 엄마는 잊지 않을 거야. 권력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망가지는지, 욕심 하나가 몇 사람 인생을 갈기갈기 찢는지 말이야. 그렇다면 공 실장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 실장. 좁은 독방에서 벽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욕심이 전부라고 믿었는데 결국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다 잃었네. 딸도 집도 이름도 자유도. 40년 동안 딸을 위한다며 저지른 범죄들. 결국 그 딸마저 정신병원에 갇히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욕심의 끝입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너무 뜨거워서 다 타버릴 줄 알았던 복수가 결국은 새로운 빛을 남겼습니다. 보육원 출신 싱글맘이었던 백설이는 거대 재벌의 진짜 후계자이자 수많은 피해자들의 복수를 대신 완성한 영웅이 됐어요. 악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고요. 끝까지 사람답게 버티려 했던 이들은 조금씩 행복을 되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집안 사람들 중 누구의 선택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백설이처럼 끝까지 복수를 완성할 건가요? 아니면 민수정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할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회장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서류 한 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태경 이름이 적힌 유전자 검사지죠. 태경 씨, 당신도 생각보다 이 집안이랑 훨씬 깊이 얽혀 있을지 몰라요. 진실은 거의 다 밝혀졌지만 이 집안 피와 죄의 연결고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즌이 있다면 또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터질까요? 복수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을 이야기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갈수록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